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입니다. 여러분 필기시험 치고 나서 초조한 마음으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면접 시험도 곧 또 다가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면접을 준비하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목차는 면접 강의의 구성과 내용, 강의 교재 소개, 교재의 목차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정원 면접 관련 책은 시중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처음으로 출간을 했고요. 올해 또 약 7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정도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작년 기출 문제라든지 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어떤 피드백 같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면접의 종류와 준비 전략, 실제로 국정원이 어떤 면접을 치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 면접 질문의 분류와 사례, 그 다음에 인성 면접, 심층 면접, PT 면접, 시나리오 면접, 그 다음에 과학기술 면접의 질문의 유형, 항상 국정원 면접이라든지 국정원 필기시험 어떤 과목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거의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이런 걸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작년에 시험을 쳐본 선배라든지 후배 친구가 있으면은 이런 부분을 잘 알 수 있지만은 그런 사람이 없다면은 국정원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강의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어학이라든지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까지 파고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부분을 내가 좀 준비하면 합격 확률이 높은가 이런 걸 파악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면접 강의의 구성입니다. 총 10강의까지입니다. 10강. 상당히 많은데 10강에 한 강의 3시간씩이니까 총 30시간 정도를 강의를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면접이 이렇게 왜 강의가 많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대부분은 지금까지 면접이라는 게 발성 연습하고 옷 잘 입고 이런 것들만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 갖고 있는데, 일반 기업이라든지 이런 면접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원 면접은 그런 방식 가지고 합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련된 이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년 동안 국정원 면접들을 코칭을 했고요. 정기공채뿐만 아니라 인턴이라든지 경력직도 제가 그동안에 코칭을 상당히 오래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보니까 어느 정도 가르쳐야 합격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린 게 이 정도 강의 분량이는 해야만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지금 이렇게 강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강에서는 프로그램 및 국정원 소개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10회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강은 국정원 해난 이슈나 업무 변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이후 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모든 게 또 2025년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됐고 또 국정원장도 최근 바뀌었고 국정원장의 어떤 경영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도 국정 운영 방향 이런 거하고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2강은 인성 면접입니다. 2강 3강은 그래서 인성 면접 이론, 기출 및 예상 문제 파악 및 토론, 국내의 정치 경제 현안 이슈, 그 다음에 조별 연습 및 지도. 4강 5강은 심층 면접입니다. 심층 면접의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들, 그 다음에 북한의 현안 이슈들,
뭐 이번 비상계엄령 관련돼서 뭐 외환죄, 내란죄, 뭐 이런 반란죄, 뭐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용어들이 지금 많이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또 뭐 이렇게 국지 도발을 유도했다? 아니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환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북한에 왜 그러면 북한을 도발을 유도를 했는지, 북한하고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어떤 지금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습 및 그 조별 상담, 개인별 상담 이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강, 7강은 PT 면접입니다. 사실 국정원 시험에서 상 어려운 게 PT 면접입니다. PT 면접은 뭐 일부 뭐 7급 공무원들이라든지 5급에서는 상당히 많이 유명한 그런 면접 방법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 30년, 35년 근무한다 해서 PT 잘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5%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신입 직원들, 7급들한테 PT 면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금 약간 오버한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상당히 중요한 스킬인데 이걸 보지 않을 수는 없으니 뭐 면접에는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PT 면접이 사실 인성 면접이나 신청 면접은 어떤 특정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이 꼭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PT 면접은 명확합니다.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내용들, 뭐 글을 구성하는 발표 자료의 구성이라든지 또 관련된 내용을 얼마만큼 심도 깊게 파악했는지에 대한 질의응답, 이거 보면은 뭐 당락이 그냥 명확하게 결정됩니다. 자기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혀 못했거나 발표를 더듬거리고 깔끔하게 못했는데 합격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인성 면접, 자기소개라든지 뭐 지원 동기, 국정원에 관련된 이슈들 이런 부분을 물었던 데 대한 답은 이 사람이 답변이 10점이다. 이 사람 답변은 3점밖에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PT 면접은 딱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PT 면접이 뭐 많은 부분에서 당락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참 배우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드렸죠. 35년을 공무원 생활한 사람 중에서도 PT를 잘하는 사람은 5%가 안 될 건데 민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에도 PT를 잘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직장인들의 5%도 안 됩니다. 뭐 저도 35년 이상 이런 다양한 조직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뭐 공사조직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PT 잘한 사람 5%도 안 됩니다. 직장인들의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잘 가르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자신 있게 잘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면접입니다. 8강, 9강인데 시나리오 면접은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많이 하는 상황 면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묻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전에는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질문들이 많았죠. 물에 애인과 부모님이 물에 같이 빠졌는데 누굴 구할 것인가? 뭐 이러는 거죠. 애인 먼저 구하겠다. 또 아니면 부모님 먼저 구하겠다. 왜 그런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게 상황 면접들입니다. 갑자기 휴가를 갔는데 부대에서 중요한 일이 터졌다고 뭐 출근을 하라고 그런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저녁에 친구하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아니면 집에 뭐 제사가 있는데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상사가 불러서 특정한 임무를 부여해서 퇴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랬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게 시나리오 면접입니다. 금방 제가 열심히 얘기 드린 거는 일반적인 공무원들이라든지 직장인들을 그런 사례고요. 국정원은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죠. 중요한 뭐 외국에 나가서 뉴욕에서 어떤 특정 외국인 여성이나 남성들을 이성을 접근해서 그 사람의 어떤 진상명세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특정한 국가에서 고립되었는데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국가정보기관 요원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있는가,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시나리오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연습한다 해서 실력이 느는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좀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통해서 특정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9강에서는 이미지 코칭입니다. 사실 뭐 이미지 코칭은 국정원 면접에서 그렇게 뭐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슈들도 아니고 일정하게 뭐 최소한의 무례하지 않다, 뭐 크게 튀지 않는다,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좀 간단하게 크게 나쁜 이미지 주지 않고 평범하게 튀지 않는 그런 어떤 이미지 줄 수 있는 복장이나 행동, 답변 요령, 뭐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 면접입니다. 모의 면접, 실제 면접장에 가서 부딪힐 수 있는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이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과학기술 면접입니다. 해외 정보나 뭐 의학은 당연히 자기 의학으로 면접을 본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정보도 일정 부분 자기소개라든지 간단한 회화 정도를 뭐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본다든지, 또 과학기술은 일정하게 전문적인 영역에 관련된 지식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면접들을 보기 때문에 좀 심층적으로 봐야 됩니다. 또 다 동일하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교재들입니다. 그 작년에는 뭐 7급 인턴 경력직을 동일한 같은 책의 면접 합격 가이드북을 발간을 했었는데, 올해는 해외 정보, 그다음에 북한 정보, 안보 조사, 대테러 방첩, 의학, 과학 기술을 별도로 책을 구성했습니다. 뭐 책은 그렇게 뭐 비싸지는 않습니다. 뭐 4,900원이고 할인해서 하면은 뭐 4,400원, 4,400원, 또 추가 할인 받으면 4,000원 내외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어떤 책은 230페이지가 넘고 보통 2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 분량인데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단순하게 그동안의 기출문제, 예상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질문의 의도가 뭔지, 또 그런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백그라운드 지식이 뭔지, 토론 면접에 관련된 그동안에 많은 나왔던 주제들의 어떤 참반하는 방식들, 내용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 책의 목차들입니다. 면접의 구성과 의미가 1부고요. 2부가 인성 면접 특징과 대비 전략입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면접의 정의, 뭐 면접 간의 인성 면접과 직무 면접의 비교, 면접 간의 숫자에 대한 면접의 종류, 구직자에게 면접이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구인자에게 면접은 뭔지, 뭐 국정원 면접의 절차라든지, 면접 질문의 유형, 면접에서의 복장, 입실과 착석의 하는 방법들, 얼굴 표정들, 목소리 조절하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사실 면접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또 그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고 뭐 이러는 과정 속에서 모두게 사람을 만나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인데, 뭐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저도 한 30년 넘게 사회생활한 그런 경험들을 좀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성 면접은 인성 면접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직무 면접과 역량 면접 주요 질문들이라는 심층 면접, PT 면접, 시나리오 면접 평가 요소, 외국어 면접, 뭐 이런 부분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3부는 인성 면접 특징과 대비 전략들, 그래서 인성 면접에 관련된 내용들과 질문들, 그 다음 4부는 면접 간의 성향 파악입니다. 면접 간의 성향. 사실 우리가 면접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데 사실 가보면은
면접관은 자기의 미래 모습이거든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직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어떤 일정한 영향을 검증받은 분들이 면접관으로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본인들의 미래고 그 면접관들의 태도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나의 미래가 저리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좀 한번 예측해 보라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5분은 국정원 분석입니다. 국정원의 역사라는 조직, 이번에는 국가정보학이 출제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 20년 동안 그동안 꾸준히 출제됐다가 올해는 국가정보학 문제가 거의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해서 국정원 임무도 모르고 또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 이슈들을 국제적인 현안 이슈들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시험 문제 면접장에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필기 시험에서 안 나왔다면은 면접에서 이런 부분을 물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특히 더 국정원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면접은 1대1 면접, 1대4 면접, PT 면접, 시나리오 면접, 외국어 면접이 있는데요. 일단 국정원에서는 1대1 면접은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인성 면접 같은 거 이런 것들 일반 조직에는 하고 있지만은 거의 지금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 측면에서 1대4 면접을 주로 한다. 다대다 면접도 사실은 토론 면접 같은 게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안 하다가 또 갑자기 또 한 번 했다가 또 없앴다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올해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거의 다 1대4 면접이다. 자기는 본인은 혼자 들어가고 면접관들 최소한 3명에서 5명 이상이 들어가는 면접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T 면접은 자료를 제공해 주면은 발표 자료를 만들고 발표를 하고 나면은 관련된 질문들을 하는 이런 PT 면접. 시나리오 면접은 특정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은 그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면접의 질문이라는 게 크게 많은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은 크게 5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인재상을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애국심과 헌신 이런 것을 구현할 사람을 원하는데 당신이 그런 애국심과 조직 헌신할 것인가? 인재상이 적합한가? 그 다음에 직무 이해도 당신이 우리가 해외 정부는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지원했느냐, 북한 정부는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런 이해를 하고 있는가, 또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조직에 충성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 5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성 면접이나 신청 면접의 질문을 들었을 때 본인들이 판단을 빨리 내려야 됩니다. 이게 나에게 직무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거구나, 아니면 내가 이 조직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묻는 질문이구나, 이런 걸 빨리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인재상을 아느냐, 국정원 인재상에 적합한 인물이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있느냐, 이 5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성 면접은 주로 개인의 신상, 직업관, 소양 이런 관련된 질문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 좌우명, 살아온 인생, 친구 관계, 군대 생활, 동아리, 학회 활동 이런 부분들이 주로 질문들의 내용입니다. 종교 생활이라든지 영화 관람, 외국어 능력들 이런 것들이 인성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심층 면접은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목표를 달성한 경험, 정보 감각과 보완의식, 그 다음 책임감, 본인이 진행한 일이 잘못돼서 책임을 감수한 경험이 있느냐,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느냐, 그 다음에 자신이 지원한 직렬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가, 애국심과 헌신을 갖고 있는가, 의사소통과 협력들, 모든 조직은 한 사람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얼마나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심층 면접의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PT 면접입니다. 뭐 거의 PCS의 자료 해석하고 유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정한 자료를 주고 나서 몇 페이지 일정 페이지 이상의 자료를 주고 나서 거기에 요약해서 발표하기입니다. A국과 B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자료를 읽고 경제적 A국의 경제적 강점을 한 뭐 세 가지로 한번 제시해봐라. A, B, C 뭐 1, 2, 3 뭐 이렇게 제시해봐라.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그동안 나온 기출 문제입니다. 15분 정도. 뭐 많이 줄 때는 30분도 준 경우도 있습니다. 4 내지 8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읽고 요약해라. 자신의 직렬과 연관된 자료가 배포되고 A, B, C, D 등 최소한 4가지, 5가지 이상의 타입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료를 기본 자료를 읽고 나서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알고 싶다 하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개 중에서 최소 몇 개까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자료에 대해서 내가 발표를 하지 않으면은 감점이고, 추가한 자료들을 기본 자료 가지고 발표하면 기본 점수를 받는 거고요. 추가 자료를 최소한 2-3개 정도를 해서 발표를 하면은 가점이 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5분 이내로 발표를 하고, 질문은 최대 7개에서 10개까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뭐 학생들마다 최소한 3개에서 4개, 5개까지는 자기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면접입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다는 얘기죠. 정보기관 요원들이 부딪힐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대립되는 지시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뭐 종교적으로 예를 들면은 본인은 뭐 기독교인데 무슬림으로 변장하고 무슬림 신도처럼 해서 그런 사람을 뭐 추적하거나 감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스파이로부터 정보 획득을 어떻게 할 거냐? 해외 정부는 북한 정부는 북한 주민이 어떤 경로로 탈북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안보 수사 대테러 방첩에는 간첩 용의자의 정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뭐 전사는 북한의 디도스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의학은 A국의 오피니언 리더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주로 뭐 출제가 됐었는데, 사실은 뭐 많은 타입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창의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렬에 맞는 시나리오 상황을 제시해주고,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기획서라고 그러죠. 기획서. 기획서를 작성해서 자신의 주어진 예산과 시간과 어떤 보면 조직과 뭐 인원 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상황을 해결하거나 탈피할 수 있는 뭐 이런 역량이 있는지를 보는 게 시나리오 면접들입니다. 그 다음에 의학과학 기술입니다. 의학은 거의 지금 제가 보니까 뭐 약간 통번역 정도 수준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통번역과 통번역과 정도의 수준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한 자기가 선택한 의학이 주로 말해지는 국가의 뭐 방송이나 이런 것을 보여주고 동시 통역을 하라고 그런다든지, 신문 자료를 보여주고 빨리 번역하고 요약해서 보고하라고 그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그동안에 시험 문제 주로 출제가 됐고요. 뭐 당연하게 자기소개라든지 특정 국가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해난 이슈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그 의학으로 답변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왔고, 또 일단 그 해당하는 그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국가와 한국과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부분에 협력하면 좋겠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혼자서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의학 연습하면 좋겠지만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논제에 대해서 좀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준비하면은 좀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뭐 다양한 국가를 살아보고 다양한 언어를 배워보고 또 다양한 언어를 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생활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뭐 저도
ICT라고 그러죠. 요즘 ICT라고 그러는데 정보통신기술 뭐 이런 영역에서 한 35년 정도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봤습니다. 직접 뭐 저도 코딩도 해보고 또 뭐 프로그램 기획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IT, ERP라든지 SCM, CRM 그런 컨설턴트도 해보고 데이터 마이닝 컨설턴트도 해보고 뭐 이런 경험들을 해봤는데 전사는 뭐 컴퓨터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고 통신은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모로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뭐 CDMA부터 뭐 GSM 방식 뭐 이런 것들 LTE 뭐 그다음에 지금 뭐 인터넷 통신, 뭐 패킷 통신 같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양한 통신 장비들, 뭐 VPN이라든지 뭐 라우트 허브라든지 통신 장비, 또 우주 통신, 위성 통신 같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통신의 역사, 어떤 특정한 통신 주파수의 특징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패킷 통신의 암호화, 양자 암호화, 또 암호를 디코딩하는 그런 방식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 AI, 뭐 빅데이터, 랜섬웨어, 겐더크랩, 통신 암호체계 발전 방향, 뭐 위성을 활용한 통신 정보 뭐 수집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출제가 많이 됐었고요. 뭐 대부분이 뭐 이렇게 혼자 석사 학위를 갖고 있는 학생들도 제법 있는데요. 합격자 중에는 뭐 필기 합격자 중에는 뭐 그래서 제가 이런 친구들하고 토론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예상 질문들도 좀 찾아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이런 관련된 논문들을 보려고 좀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실제 우리 국정원이 뭐 어떤 통신이나 어떤 전산 쪽에 관심들을 갖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교류하면서 제가 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지금도 저도 뭐 드론학 개론이라는 책을 쓰고 항공역학이라든지 기계공학이라든지 전산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쪽에 알고리즘 이런 쪽은 저도 강의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전산통신 기계 아마 이런 부분을 나름 면접하고 강의하고 연결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는 않습니다. 뭐 저는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30년 이상 35년 가까이 IT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실전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뭐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러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은 좀 많았습니다. 말은 많았는데 뭐 혼자서 공부하시기 할 수도 있고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정하게 어떤 분들은 뭐 자기들만의 숨겨진 비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뭐 사회생활 35년 이상 해봤고 다양한 조직에서 근무도 해봤고 또 다양한 나라에서 일도 해봤고 또 관련된 면접 관련 책만 해도 100건 이상을 저술을 했고요. 다양한 또 민간 기업이라든지 공조직에 가서 뭐 면접위원이라든지 인사위원회 뭐 이런 데도 참여도 하고 그런 경험들도 많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베이직입니다.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근본으로 돌아가라고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은 단순하게 내가 특정 질문에 대한 말을 조금 더 세련되게 하고 좀 더 잘 대처했다 해서 임기응변적으로 그렇게 해서 국정원 면접 시험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보기관에 다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만나서 얼굴 표정, 목소리, 눈동자의 변화,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스처를 보면서 사람을 평가하는데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걸 뭐 직업처럼 하는 겁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어떤 특정한 업무가 있어서 그걸 열심히 하면은 월급도 받고 진급도 하지만은 정보기관은 사람을 만나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관련된 사람하고 교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꾸준히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고 스스로들 그렇게들 판단합니다. 그래서 20대에 수험생이 40, 50대 되는 면접관들을 일정 부분 뛰어넘어서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치팅은 아니지만 어쨌든 뛰어넘어서 그 사람들이 내 속마음을 숨기고 내가 잠깐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면 난센스입니다. 상당히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정원 시험 면접 시험을 합격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특출한 비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그런 비기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 어떤 면접, 국정원 면접에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어떤 유형의 질문이 나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텐셜, 역량을 제가 가르쳐 줄 수 있고 그걸 키워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국정원 또 합격해서 들어간다고 인생이 끝난 거 아닙니다. 거기서 열심히 동료들과 또 선배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또 6급 진급도 해야 되고 사무관 진급도 5급도 해야 되고 4급도 해야 되고 3급도 해야 되고 2급도 하고 국장도 올라가고 또 일부 여러분들 중에는 뭐 차장도 할 수 있고 원장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30년 이상 조직에서 살아가야 된다면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식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이런 노하우를 갖는 것이 지금 당장 그런 임기응변적인 테크닉을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국정원 면접은 잠깐 10분, 15분에 끝나는 그런 면접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거나 2회에 걸쳐서 하는 이 면접, 다양한 면접 과정을 내가 작은 스킬과 노하우를 가지고 뚫기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백투더 베이직 근본으로 돌아가서 포텐셜 잠재 역량을 키워라. 누가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또 100% 똑같은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일정 부분 인성 면접은 어쩔 수 없이 뻔하겠지만은 역량 면접이라든지 상황 면접 같은 이런 부분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에 주어진 상황에서 변화된 질문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합격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뭐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출 문제를 알고 있고 또 일정하게 대응하는 면접관들이 측정 기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가르칠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정도의 정보에 너무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그런 어떤 기로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올해 이 좋은 기회를 가지고 바로 면접에 합격해서 내년부터는 더 이상 수험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갖는 게 훨씬 중요한데 작은 요령을 가르친다고 하는 뭐 그런 부분들에 현혹돼서 또 그런 내용을 자기 스스로 잘 판단하지 못해서 또 1년을 허비하는 뭐 그런 경험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완벽하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는 없고 같이 인터랙티브하게 같이 공유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그런 역량을 더 짧은 기간에 역량을 키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 드리는 게 우문우답 hen문hen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질문이 어리석으면 답변도 어리석고요. 질문이 현명하고 좋으면 답변도 좋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러기보다는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에는 이렇게 답변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답변이 면접관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준비를 저한테 많이 해갖고 오시고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얼마든지 빠르게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를 하거나 이러실 필요 없고 5,000원짜리 책 한 권 사서 보시면은 그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뻔한 내용들 가지고 필기하고 자료 가지고 시간 끄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사서 공부하고 와서 정말 본인들에게 필요하고 궁금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배워서 가시면은 분명하게 저는 국정원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잘 보시고 또 실제 면접 현장에서 만나 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